안녕하세요, 법륜스님. 저는 현재 죄송해요. 현재 임신 34주 차로 제 딸이 태어나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불안한 게 아니라 정말 너무 공포스럽게 불안해서 너무 항상 두려운데, 그 이유가 제 어머니로부터 많은 학대와 부정적인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좋은 본보기를 볼 수가 없었어서, 이런 경험으로 인해 제가 어떤 기준으로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엄마를 답습하지 않고 이제 좋은 엄마가 되진 못하더라도 나쁜 엄마가 되지 않을 수 있을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아니, 그렇게 아기 낳는 게 불안한데 아기는 왜 만들었어요? 갑자기 생겨가지고. 좋은 엄마라는 건 없습니다. 좋은 엄마라는 거는 나쁜 엄마가 있다가 보니까, 아시겠어요? 상대적으로 좋은 엄마라는 말이 생긴 거지, 좋은 엄마가 되는 길이란 건 특별히 없다 이 말이에요. 나쁜 엄마가 되지 않으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강아지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키우는 걸 가만히 보세요. 강아지가 새끼를 낳을 때 이번에 2마리 낳으면 어떡하지? 3마리 낳으면 어떡하지? 5마리 낳으면 5마리가 붙어가 젖을 빨아제끼면 내가 어떻게 살지? 이렇게 불안해할까? 아무 생각이 없을까? 아무 생각 없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강아지가 놓다가 보면 2마리 놓을 수도 있고 3마리 놓을 수도 있고, 많이 놓으면 5마리도 놓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2마리 놓으면 너무 작게 놨다고 괴로워하거나, 5마리 놓으면 너무 많이 놨다고 괴로워하거나, 5마리가 막 5개의 젖꼭지를 막 물고 빨면 막 피곤해 죽겠다고 막 어미개가 일어나가 막 멍멍거리고 과물지대고 막 새끼를 물어버리고 그런 거 봤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개는 새끼 나가 키우는 걸 훈련받은 적이 없어. 보고 배운 적도 없어. 네. 그냥 신체 조건으로 난자가 배출될 때 교미를 하게 되면 수정을 하게 되고, 수정을 하게 되면 2마리가 생기기도 하고 3마리가 생기기도 하고 5마리가 생기기도 하고, 낳게 되면 뭐 5마리가 젖을 빨든 2마리가 젖을 빨든 상관을 안 해. 힘들다고도 안 하고. 특별히 어미개가 새끼개를 막 더 이뻐하고 막 아끼고 이러지도 않아. 그렇다고 어미개가 막 새끼개한테 막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막 이러지도 않아. 이게 자연 생태계야. 자기도 아기를 낳으면 뭐 어떻게 키우지, 어떡하지,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지금 낳아질지 안 낳아질지도 아직 몰라. 굳이 말한다면. 네. 아시겠어요? 네. 갑자기 유산이 될지, 나타가 유산이 될지, 뭐 나타가 자기가 죽을지 그것도 몰라 지금.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뭐 아기가 죽든지 자기가 죽든지 그런 일이 생길 확률이 뭐 1%나 이래 있는데, 그래 돼버리면 이런 걱정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는 얘기잖아. 네. 그리고 2번째, 아기도 잘 건강하게 태어나고 나도 별 문제 없이 건강하다면 잘 된 일이야, 나쁜 일이야? 잘 된 일이에요. 그래. 애가 나도 건강하고 아기도 잘 태어났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키우는 게 이게 뭐 걱정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조절 빨려서 키우든지, 뭐 요즘은
사람 젖 안 주고 자꾸 소젖을 주니까 자꾸 사람이 속같이 어리석어지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뭐 몸매를 생각하든 귀찮아서 그러든 뭐 소젖을 주려면 뭐 내만 소젖만 주면 문제인데 다 주니까 뭐 괜찮아 이것도. 그래서 그냥 키우면 돼요. 근데 아기를 낳기 전에는 애를 어떻게 키우지 하는 게 있지만 아기를 딱 낳게 되면 없어져요 그 생각이. 왜 그럴까? 그게 모성애라는 건데 아기를 딱 낳게 되면 이 저절로 생겨나고 심리가 바뀌어요.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심리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는 처녀 때 이게 없을 때 애 낳으면 어떻게 키우지 그거는 없을 때 얘기고 낳으면 그렇게 한대. 보호 본능이 일어나는데 한 1000명에 1명, 100명에 1명이 보호 본능이 잘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기를 유기하거나 이런 경우도. 그건 대부분 정신질환 때문에 그래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개나 고양이나 이런 경우에도 아주 드물게 그런 경우가 일어납니다. 정신질환이 발생하면 자기 새끼를 물어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질환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다. 정상적일 때는 그건 저절로 되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기가 어린데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막 화를 내고 싸우든지 아기가 똥오줌 눈다고 막 화를 내고 야단을 치든지 하면 어른들은 야단을 치고 이러면 약간 기분이 나쁜 걸로 끝납니다. 종을 땅 때리면 소리가 땡 울리다가 막 멈춰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기는 어떠냐 하면 그런 고함을 치거나 이렇게 하면 놀라면 그게 사라지지 않고 상처로 그냥 딱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아주 놀라거나 신경을 굉장히 곤두 써버리면 그 유전자 배열 같은 게 바뀌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가 생길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만 안 하면 돼. 그게 이제 개도 안 하는 짓이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동물도 안 하는 짓만, 동물도 안 하는 나쁜 짓을 하면 그걸 악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것만 안 하면 돼. 뭐, 기저귀를 뭐 더 좋은 외제산으로 주고 우유를 뭐 뉴질랜드 산으로 갖다 주고 그런 건 안 해도 돼. 그는 엄마 지 문제지. 애는 뭐 그게 뭐 소젖인지 사람 젖인지 뉴질랜드 건지 뭐 호주 건지 뭐 일본 건지 전혀 몰라. 아무 관계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건 다 사람들 문제야.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막 장례를 크게 치른다, 기독교식이 치른다, 불교식으로 치른다. 이거는 죽은 사람 문제예요, 산 사람 문제예요. 산 사람 문제지 죽은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죽은 시신을 뭐 불에 태우든지 물에 떠내려 보내든지 뭐 쓰레기통 갖다 버리든지 땅에 묻든지 죽은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그건 산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아들 딸들이 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불교 신자니까 죽으면 불교식으로 장례 치러줄까? 저거 종교 믿는 대로 치를까? 어떻게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산 사람들 중심으로 하잖아. 그것처럼 아이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아이는 때리거나 괌치거나 바꾼기거나 그것만 안 하면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엄마가 괌을 치고 저것끼리 싸우고 밥도 안 주고 이러면 이제 애들이 성장에 장애가 되고 정신적으로 장애가 된다. 그러니까 동물도 안 하는 나쁜 짓을 안 하면 된다. 그것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 어렵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가 아기를 키우는 게 조금 혼자 사는 것보다 힘들죠. 그러나 재미있게 즐겁게 하면 즉 엄마가 행복하게 살면 애의 정신적 행복은 저절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모든 걸 마치 우리 컴퓨터에서 세로스 컴퓨터사가 그전 거를 다운받듯이 그대로 엄마의
정신을 다운받는 거예요. 마음을. 육체는 반반씩 섞이지만 이 기본 심리의 그 근저는 자아는 거의 엄마 거를 그대로 다운받아서 쓴다 이 말이에요. 그 엄마라는 건 육체적 생물한 뜻이 아니에요. 아기가 어릴 때 3살 때까지 키우는 자예. 그 엄마란 말은 기른 자라는 뜻이에요. 낳은 자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커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아기 키운다고 막 죽을 고생하고 막 힘들어 이렇게 아기 키우면 아기들은 대부분 다 기대에 어긋납니다. 아기를 대충 키워야 돼요. 내가 막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야 돼. 학대만 안 하면 돼. 그러면 아기는 다 건강하게 자라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자기를 좀 학대했겠지 뭐. 성질 내고 과음지대고 때리고 이랬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안 해야 돼. 자기가 어릴 때 엄마가 자기를 밥 먹여주고 젖 먹여주고 키우고 사랑하고 그런 애정도 있지만 어릴 때 나한테 야단치고 뭐 한 그런 상처를 여기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애증이 있거든요. 남은 미워하면 그거 안 만나면 끝이고. 그런데 이거는 야단치고 해서 상처도 주고 또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또 사랑도 해주고 하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미워서 떨어지면 또 사랑 때문에 그립고 사랑 때문에 그리고 또 가면 또 미움이 또 나타나가지고 또 싸우고 또 헤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 여기 와가지고 고향 계신 부모님이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갈 땐 잘해야지 해가 가서 하루만 있어봐요. 또 싸우고 그래가지고 다시는 안 온다 이러고 또 오고 그것도 여와가 또 후회하고 내가 그렇게 결심을 해놓고 가가지고 또 엄마 마음 아프게 했다 이러고 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이 이제 정신분열의 이제 이 원인이에요. 우리가 정신분열이라는 게 이런 게 이제 심하면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 이렇게 쉽게 생각해. 고양이도 새끼나 키우고 뭐 개도 새끼나 키우는데 내가 사람인데 그거 못 키우겠어 이렇게 생각해. 알았죠? 네. 네, 제가 들어오면 내가 개보다 못하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제가 궁금한 거는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그건 이제 자기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건 정신질환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정신과에 가서 그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약물 치료를 받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약물 치료를 받으면 그 약물이 이 아기에게 이 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주로 상담 치료만 받고 아기를 낳은 뒤에는 자기가 약물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상담 치료를 한국에서 한 1년 했는데 그때 굉장히 좋아졌었어요. 저는 다행히 아빠랑 할머니가 저를 너무 깊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제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치료가 되게 쉽게 끝났던 사람인데 임신하고 이제 호르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제 아픈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제가 스님 말씀을 많이 듣고 다른 책 같은 거 읽으면서 내가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했던 행동들 있는 방법은 내가 엄마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길이겠다라고 생각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 그런지 알 것 같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용서가 안 되는. 용서가 안 되는다는 말은 자긴 잘하고 엄마가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야. 자기도 애가 나아가 키워봐라. 나중에 또 애가 또 나한테 엄마 왜 나를 어릴 때 그렇게 나를 괴롭혔냐 그러면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지. 엄마는 자기 인생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악을 쓰고 사는 건 맞아. 근데 자기를 상처 주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 사는 게 힘들어가 아글아글 쓰고 살았을 뿐이야. 그래도 안 버리고 나를 키워줬구나. 나를 뭐 사랑해주고 아껴주고는 안 해도 그 자기 살기 힘들어가 아글아글 쓰고 사랑 가운데도 나를 안 버리고 그래도 키워줬구나. 그만하기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엄마가 성인군자도 아니잖아. 네. 엄마가 뭐 잘못했는데? 원래 성질이 진짜 그 엄마도 또 보면 그 엄마부터 돼요. 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근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 봐라 똑같지. 그래서 엄마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자기도 이제 애 나가 이 법문 듣고 수용 안 하면 자기도 또 애가 어린데도 또 자기도 까르마대로 성질 내고 또 이래가 애가 또 나중에 커서 나한테 또 상처 입었다. 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것도 너무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려면 엄마에 대해서 엄마도 살기가 힘드셔서 그랬겠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아, 엄마도 너무너무 힘드셨겠구나. 이렇게. 그래도 나는 애기한테 앞에서는 안 그래야지. 이 정도로 하고 말아. 네. 네. 너무 골똘히 생각하는 건 안 좋아. 생각이 많은 건 다 정신질환이야. 아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